아주 반갑습니다. 채널을 방문해주신 중년 시청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잠시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면 더 풍성하고 깊이 있는 컨텐츠로 보답해드리겠사오니 부디 잊지 말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여성이 남성을 좋아할 때 무심코 보내는 신호와 행동에 대해 조금은 긴 호흡으로 심도 있게 말씀드려보겠습니다. 특히 중년의 연애와 인간관계는 젊은 시절의 그것과는 또 다른 차원과 복잡성을 지니기에 조금 더 세심하고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이 글에서는 최대한 섬세함을 기하고 구체적인 예시와 함께 다양한 뉘앙스를 다루어 보려 합니다. 누구나 인생을 살다 보면 스스로도 잘 알 수 없는 복잡한 감정에 휘말릴 때가 있습니다. 나이가 들었다고 해서 갑작스러운 심장의 두근거림이나 설렘이 완전히 사라지는 건 아니지요. 오히려 경험이 쌓일수록 내면의 감정은 더욱 미묘하고 섬세하게 드러나기도 합니다. 중년이 되면 일과 가족, 사회적 책임 등 여러 가지 요소가 얽혀 있어 누군가를 향한 관심과 호감을 느꼈을 때도 한층 더 조심스러워집니다. 예전에는 단순히 좋아한다는 느낌만으로 돌진하기도 했겠지만 이제는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해야 하고 상대방의 뜻이나 환경을 존중해야 하므로 망설임이 길어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 내면의 설렘과 호기심이 사라지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그렇다면 한 여성이 한 남성에게 호감을 가질 때 그것을 과연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상대 여성분이 직접적으로 표현하는 경우도 물론 있겠지만 많은 경우 여성들은 자신의 감정을 쉽게 드러내지 않고 비교적 은근히 표현하려고 노력합니다. 특히 중년 여성분들은 더욱 그러하리라 생각합니다. 이미 사회 경험이 많고 여러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상처도 받고 기쁨도 얻어본 분들이기에 굳이 자신의 속내를 함부로 공개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남성분들이 답답함을 느끼며 저분도 나를 좋아하는 걸까 아니면 내가 혼자 착각하는 걸까 하는 고민에 빠질 때가 생깁니다. 그러나 인간의 감정은 아무리 숨기려고 해도 몸짓이나 말투, 평소의 작은 행동에서 자연스럽게 드러나는 법입니다. 그걸 조금만 신중하게 관찰하고 알아차린다면 상대 여성분이 품고 있는 진심에 가까워질 수 있습니다. 우선 호감이 있을 때 여성분들이 보이는 뚜렷한 행동 중 하나는 자주 그리고 굳이 이유 없이 연락을 시도한다는 점입니다. 중년이 되면 일도 바쁘고 가족이나 다른 인간관계 역시 촘촘하게 얽혀 있어 의미 없는 연락에 시간을 들이기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특정 남성에게 자주 메시지를 보내거나 전화통화를 시도하거나 혹은 SNS에서 먼저 말을 걸어온다면 그것은 분명 호감일 가능성을 시사합니다. 특히 큰일이 아닌데도 괜히 사소한 질문이나 안부를 물어본다면 그냥 궁금하고 챙겨주고 싶은 마음의 발현일 수 있습니다. 이런 빈번한 연락을 중년 여성분이 시도한다는 건 상대방 남성분의 일상 속에서 자주 떠올리고 있음을 의미한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겠지요. 예컨대 오늘 날씨가 참 좋네요. 혹시 이 근처에 계시면 점심 어떠세요? 같은 가벼운 제안이 잦아진다면 그것은 단순 오해 이상의 감정이 깃들어 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아울러 관심이 있는 남성분에 대해서는 일상 속에서 무심히 관심을 표현하려는 경향도 두드러집니다. 예컨대 어제 말씀하신 취미활동 저도 한번 알아봤어요 라든지 전에 말씀하셨던 그 음악 저도 들어보니까 너무 좋더라고요 등의 반응이 생기는 것입니다. 우리가 좋아하는 사람의 취향에 대해 알게 되면 더 알고 싶고 공유하고 싶은 충동이 자연스레 일어납니다. 중년이라고 해서 예외는 아니며 오히려 나이가 들수록 상대방의 관심사를 존중해주고 이해하려는 태도가 더욱 중요해집니다. 그렇기에 여성분이 먼저 전에 좋아한다고 하신 영화가 다음 주에 재개봉한다는데 혹시 함께 보실래요? 라고 한다면 이는 명백히 더 깊은 교류를 원한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이처럼 상대방의 취향, 성격, 업무 환경, 인간관계 등을 세심히 파악하려고 하고 거기에 공감과 배려를 담아 다가오는 행동은 호감을 암시하는 매우 중요한 단서입니다. 또한 중년 여성분이 호감을 품었을 때 보이는 또 다른 특징으로 남성분에게 종종 작은 부탁을 하거나 도움을 구하려는 모습을 예로 들 수 있습니다. 물론 항상 그러한 것은 아니고 독립적이고 자립심 강한 여성분이라면 웬만해서는 잘 부탁을 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좋아하는 사람에게는 조금 더 편안하게 의지하고 싶은 마음이 들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컴퓨터가 요즘 이상해서 그런데 혹시 시간 괜찮으시면 잠깐 봐주실 수 있으실까요? 라든지 차에 이상한 소리가 나던데 혹시 아시는 분이 있으면 소개 좀 부탁드려도 될까요? 같은 사소한 부탁을 한두 번씩 건네는 식이죠.
굳이 스스로 해결할 수도 있지만 상대방과 조금이라도 더 가까이 있고 싶거나 도움받는 과정을 통해 자연스러운 교류와 애정의 교환이 이뤄지기를 바라는 심리가 작동합니다. 과거 젊은 시절에는 단도직입적으로 저 좀 도와주세요라고 말하거나 혹은 반대로 전혀 부탁을 안 할 수도 있었겠지만 중년이 되면 부탁하는 행위 자체도 예의를 갖추고 조심스럽게 접근합니다. 그래서 조금 더 둘러서 표현하거나 부탁 후에도 번거롭게 해드린 건 아닌지 죄송해요라며 사과와 감사를 동시에 전하곤 하죠. 이런 태도 자체가 마음속에 자리한 호감을 슬쩍 내비치는 행동일 수 있습니다. 이어서 여성분이 자신의 속 이야기나 과거사 혹은 개인적인 가정사 등을 상대 남성에게 비교적 터놓고 이야기한다면 그것 또한 상당한 호감과 신뢰의 표시입니다. 사람은 나이가 들수록 큰 상처와 다양한 경험을 겪게 마련입니다. 누구에게나 말 못할 사연이 있고 쉽게 드러내고 싶지 않은 아픈 기억이나 복잡한 가정 환경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호감을 느끼는 사람 앞에서는 그 사람이 자신을 온전히 이해해주길 기대하면서 조금씩 진솔한 이야기를 꺼내게 되곤 합니다. 특히 중년이라면 더욱 조심스럽습니다. 이미 삶의 무게를 알기에 가벼운 마음으로 속내를 털어놓지 않고 상대를 철저히 지켜보며 이 사람이 내가 감춰둔 이야기를 들어줄 준비가 되어 있는가, 함께 공감해줄 수 있는 사람인가를 고민합니다. 만약 긍정적인 확신을 갖게 되었을 때 비로소 자신의 상처나 과거 그리고 가정 문제 같은 것들을 꺼내놓는 것입니다. 예컨대 이혼 경험이 있다거나 자녀와의 갈등이 있었다거나 혹은 부모님을 모시면서 겪은 고충 등에 대해 터놓고 이야기하기 시작했다면 이는 그 남성에게 마음을 열고 있고 더 깊은 소통을 바란다는 중요한 신호로 보아도 좋습니다. 또 하나 흔히 볼 수 있는 정황은 여성분이 남성분을 휴대전화에 저장할 때 그저 평범한 이름이 아니라 특별한 애칭이나 남들 모르는 코드명을 붙이는 경우입니다. 젊은 연애 시절에는 흔히 오빠 같은 다소 직접적인 애칭이 많았다면 중년이 되어서는 제3자가 볼 때에는 알쏭달쏭하거나 우스워 보이지 않을 정도로 다소 은근하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좋은 사람, 마음 편한 분 혹은 조금 더 위트 있게 시스포얼식으로 저장할 수도 있겠습니다. 이런 소소한 디테일은 그냥 지나치기 쉽지만 사실 마음이 없으면 굳이 그렇게까지 할 이유가 없습니다. 저장 이름을 특별하게 바꾸는 행위는 그 남성분이 자신의 삶에서 일정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을 스스로 확인하고 싶어하는 심리의 표현이라 할 수 있습니다. 주변 사람과 구분되는 무언가 특별한 존재라는 사실을 매일 전화 목록에서 볼 때마다 체감하고 싶어하는 것이죠. 이는 중년의 여성분도 다르지 않습니다. 아울러 바쁜 와중에도 먼저 말을 건네려 하는 빈도가 늘어난다면 이 또한 매우 중요한 지표입니다. 원래 성격이 말이 많고 사교적인 분이라면 조금 구분이 어렵겠지만 비교적 차분하고 조용한 분이 굳이 상대방 남성에게 여러 가지 소재를 찾아서 이야기를 걸고 안부를 묻고 일상 속 작은 사건을 전하려 한다면 그것은 호감도가 이미 상당히 높다는 뜻입니다. 중년 여성분들은 대부분 업무, 가정, 사회생활 등으로 정신없는 하루하루를 보내기에 아무 상관도 없는 사람과 오랜 시간 채팅창에서 대화를 이어나가거나 끊임없이 메시지를 주고받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오늘 식사 맛있게 하셨어요? 주말에 특별한 일정이 있으세요? 문득 궁금했는데 요즘은 어떤 영화를 좋아하시는지 같은 식으로 먼저 말문을 여는 것은 상대방을 떠올리고 있고 더 친밀해지고 싶은 마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꼭 보고 싶고 이야기를 나누고 싶고 함께 감정을 공유하고 싶은 그런 욕구가 은연중에 드러나는 것이죠. 또한 이러한 대화 과정에서 상대방과의 직접적인 만남을 연달아 시도하는 신호도 놓쳐서는 안 됩니다. 예를 들어 이번 주말에 혹시 시간 괜찮으시면 차 한잔 어떠세요? 라든지 회사 근처에 괜찮은 식당이 새로 생겼는데 같이 가보실래요? 같은 제안을 자주 한다면 혹은 남성분이 먼저 제안했을 때 즉각 반기고 흔쾌히 수락한다면 그건 역시 깊은 호감의 표현입니다. 중년의 여성분이라면 사적인 만남에 있어서 더욱 신중하기 마련이니 아무렇지도 않게 좋아요 가요라는 반응이 나온다면 그 자체가 긍정적인 신호입니다. 더불어 만났을 때의 태도도 중요합니다. 만남 자리에서 즐겁고 편안해 보이며 대화 중간중간 남성에게 몸을 기울이고 적당한 눈맞춤과 미소를 보내고 더 길게 함께 있고 싶어하는 뉘앙스를 풍긴다면 이는 당신과 함께 있는 시간을 좋아한다는 분명한 표시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여성분이 마음을 품으면 외적인 모습이나 분위기를 달리하려고 노력하기도 합니다. 단순히 화려하게 치장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상대방 남성이 좋아하는 스타일을 반영하려고 하거나 과하지 않게 새로운 향수나 액세서리를 시도하는 식으로 변화를 줘 보이려 합니다. 예를 들어 그 남성이 저는 은은한 향이 좋은 것 같아요 라고 예전에 언급한 적이 있다면 다음번 만남에서 은은한 플로럴 계열 향수를 뿌리고 온다든지 단정하면서도 약간 밝은 색감이 참 예쁘네요 라고 칭찬한 옷과 비슷한 색상의 스카프를 두른다든지 이런 행동들이 나타납니다. 결국 그대가 하는 말을 나도 귀 기울여 듣고 있으며 당신의 취향을 존중하고 맞춰볼 수도 있다는 시그널이지요. 이는 중년 여성분들도 예외가 없습니다. 생활 속에서 크고 작은 변화를 시도하는 것은 당신 눈에 더욱 아름답고 매력적으로 보이고 싶다는 마음의 반영이기 때문입니다. 이에 더해 물리적 거리감 역시 중요한 단서가 됩니다. 설령 중년이라 하더라도 좋아하는 사람 앞에서는 자연스럽게 더 가까이 있고 싶은 본능이 작동합니다. 함께 식사 자리나 모임 자리에 있을 때 일부러 가까운 자리에 앉으려 하거나 대화를 나눌 때 살짝 몸을 기울여 남성에게 시선을 집중한다거나 만약 두 사람만의 시간에 조금 더 편해졌다면 손끝이 살짝 닿는 정도의 가벼운 스킨십을 시도하기도 합니다. 물론 모든 분이 그렇다는 건 아니지만 일반적으로 몸이 가까워지는 것은 심리적 친밀감이 높아졌음을 반영합니다. 특히 상대방 남성분이 가벼운 터치나 제스처를 했을 때 과하게 경계하지 않고 오히려 부드럽게 받아들인다면 그 여성분이 마음을 열고 있음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중년이라고 해서 스킨십이 없는 것은 결코 아니고 때로는 젊은 시절보다 더 간절한 감정이 녹아있기도 합니다. 다만 사회적으로나 개인적으로나 조심스럽기 때문에 매우 신중하게 접근하는 경우가 많을 뿐입니다. 따라서 여성분이 거부감 없이 미소로 응대하거나 가까운 공간에서 어색함 없이 편하게 대화를 이어가는 모습을 보여준다면 이 또한 한층 높은 호감의 표현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이처럼 누군가를 좋아하게 되면 여러 가지 장벽이나 조심스러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인간의 감정은 행동과 눈빛 그리고 말투에서 자연스레 배어 나옵니다. 중년 여성분 또한 연령대가 어떻든 간에 내가 호감을 느끼는 대상에게는 자꾸 마음이 가고 연락을 하고 싶고 도움을 주고받고 싶고 함께 시간을 보내고 싶고 깊은 이야기를 나누고 싶어집니다. 그 모든 것은 절대 억지로 만들어낼 수 없고 오직 진심에서 우러나기 때문에 가능해지는 것입니다. 문제는 남성분들이 이런 미묘한 신호를 놓치거나 혹은 반대로 잘못 해석하여 오해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는 점입니다. 예컨대 친절하고 사교적인 성격이라서 누구에게나 호의를 베푸는 여성분을 보며 나에게 호감이 있나 하는 착각을 할 수도 있고 반대로 이미 상대가 이만큼이나 표현하고 있는데도 설마 나를 좋아하겠어 그냥 예의상대하는 거겠지라고 지나쳐버릴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상대방의 태도와 뉘앙스를 면밀히 살피고 또 직접적으로 대화로 확인해보는 과정도 필요합니다. 더불어 중년의 사랑과 인간관계는 젊은 시절과는 달리 더 많은 배려와 존중을 필요로 합니다. 이미 각자에게 중요한 책임과 역할이 있으며 때로는 자녀나 가족의 시선도 고려해야 하고 직장이나 사회생활에서의 입장도 감안해야 합니다. 호감을 느끼더라도 섣불리 나아가기보다 조심스럽게 서로의 분위기를 살피고 이 관계를 더욱 발전시킬 여건이 되는지 신중하게 고민하는 일이 많지요. 그런 점에서 여성분이 앞서 언급한 행동들을 적극적으로 보여주고 있다면 그것은 이미 나 당신에게 마음이 있습니다. 더 알아가고 싶고 더 함께하고 싶습니다라는 의미일 확률이 큽니다. 여기에 대한 남성분의 대응도 신중하고 따뜻하게 이뤄져야 하며 서로의 감정을 잘 확인한 뒤에 다음 단계로 부드럽게 넘어갈 수 있도록 대화를 충분히 나누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만약 여성분이 앞에서 언급한 여러 가지 신호를 보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남성분이 이를 전혀 받아주지 않거나 미온적으로 대처한다면 여성분 입장에서는 거절당했다고 느끼고 서서히 물러설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히 중년 연애에서는 예전처럼 어떻게든 내 마음을 알아주길 간절히 원하며 계속 시도하는 경우가 적어집니다. 시간도 한정적이고 상처받는 일에 대한 두려움도 크기 때문에 어느 정도 반응이 오지 않으면 더 이상 다가가길 포기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남성분들은 이러한 신호를 놓치지 않는 것이 중요하고 동시에 자신이 정말 관심이 생기지 않는다면 애매하게 희망 고문을 하거나 일부러 이용하는 일은 없어야겠습니다. 상대방에게도 소중한 감정이고 그분의 시간이자 삶이니까요. 그렇다면 이 시점에서 도대체 여성의 어떤 반응이 호감이 없다는 뜻인지도 잠깐 살펴볼 수 있겠습니다.
위에서 말한 것들과는 반대로 연락이 올 때마다 반응이 느리거나 시큰둥하고 만남 제안에 대해 죄송하지만 바빠서요라고 일관적으로 거절하며 개인적인 이야기를 할 때에도 시종일관 딱딱하고 사적인 정보를 전혀 공유하지 않고 뭔가 부탁했을 때 직접 알아보셔야겠어요 라며 선을 긋는 태도가 나타난다면 안타깝지만 그건 크게 호감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중년 여성분들은 대체로 정중한 매너를 유지하려 하므로 노골적으로 차갑게 대하거나 무례하게 굴지는 않겠지만 미온적이거나 형식적인 태도를 지속적으로 보인다면 관심이 없다는 의미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괜히 무리해서 자꾸 다가가다 보면 상호간 불편함만 커질 수 있으니 그럴 경우에는 과감히 물러서거나 차라리 솔직하게 마음을 묻고 대화를 나누는 편이 낫습니다. 결국 여성의 호감은 여러 가지 작은 행동, 눈빛, 대화 주제, 물리적 거리감 그리고 감정 표현에서 자연스레 나타납니다. 중년이라 해서 그 본질이 달라지는 것은 아니지만 조금 더 섬세하고 은근한 방식으로 드러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기까지 말씀드린 바를 종합해보면 연락을 자주 시도한다. 무심히 혹은 의도적으로 관심 표현을 한다. 작지만 자잘한 부탁을 하며 다가온다. 자적인 이야기나 가족 이야기를 비교적 깊이 나눈다. 휴대폰에 남성을 특별한 이름으로 저장한다. 먼저 대화를 이끌어 가려 한다. 만남이나 식사 제안을 즐거이 받아들이거나 스스로 제안한다. 만났을 때 밝은 얼굴로 편안하게 가까이 머무른다. 외모나 스타일을 살짝 바꿔가며 상대 취향을 맞춰보려 한다. 적당한 스킨십을 자연스럽게 용인한다. 정도가 두드러지게 드러난다면 그건 이미 마음을 연 상태라고 보아도 좋겠습니다. 이때 남성분들은 이러한 신호를 포착했다면 너무 오래 망설이지 마시고 작은 표현으로라도 화답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예를 들어 저도 사실님과 대화하는 시간이 참 즐겁습니다. 우리 조금 더 편하게 자주 만날 수 있을까요? 라든지 요즘 들어님 생각이 자주 납니다. 혹시 주말에 시간이 괜찮으시면 드라이브라도 가실래요? 같은 식으로 솔직하게 마음을 털어놓으면 상대방도 안심하고 자신의 감정을 밝혀줄 가능성이 커집니다. 중년의 연애는 단숨에 불꽃처럼 타오르는 열정도 아름답지만 서로를 배려하고 존중하며 차근차근 관계를 쌓아가는 과정의 깊은 묘미가 큰 법입니다. 그렇기에 눈치 싸움으로 시간을 허비하기보다는 조금은 용기 있게 그러나 상대를 존중하는 방식으로 진심을 표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혹여 잘 되지 않는다고 해도 적어도 자신이 놓칠 수 있었던 가능성을 시험해 보았다는 점에서 후회를 덜 수 있을 것입니다. 반면 가만히 아무것도 하지 않고 상황을 흘려보낸다면 나중에 그때 내가 조금만 더 적극적으로 표현해 볼 걸 하고 후회할지도 모릅니다. 인생은 의외로 짧고 누구에게나 기회가 매번 찾아오는 것은 아닙니다. 마음이 있는 상대가 있고 그분이 분명히 신호를 주고 있다고 여겨진다면 부디 그 신호를 소중히 간직하고 맞받아 주시는 편이 서로에게 좋을 것입니다. 끝으로 다시 한번 말씀드리자면 이 모든 행동은 기본적으로 애정과 관심에서 비롯되는 것이지만 개인의 성격과 환경에 따라 정도와 표현 방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어떤 분은 매우 조심스럽게 티 안 나게 접근하기도 하고 어떤 분은 마치 10대 소녀처럼 노골적으로 표현하기도 합니다. 중요한 것은 상대방이 평소와 다르게 나에게만 특별한 태도를 보이는지 혹은 주변 사람에게도 똑같이 대하는지 그 미묘한 차이를 감지해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장 좋은 방법은 역시 대화입니다. 혹시 마음속에 확신이 들지 않는다면 우회적으로라도 이런저런 이유로 님께 신경 쓰게 되네요. 저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라고 물어볼 수도 있고 조금 더 직접적으로 저는 님이 좋아집니다. 우리 좀 더 가깝게 지내봐도 괜찮을까요? 라고 용기 내어 여쭤보실 수도 있습니다. 중년의 사랑은 그 자체가 귀하고 소중합니다. 삶의 경련이 깃들어 있고 인생의 기쁨과 슬픔을 함께 나눌 든든한 동반자를 찾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작은 기회나 신호를 허투루 흘려보내지 않는 현명함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이렇게 긴 이야기를 전해드렸습니다만 결국 핵심은 상대방이 보내는 작은 시그널을 놓치지 말고 스스로도 진솔하게 반응하자는 데 있습니다. 누가 누구를 먼저 좋아하느냐, 얼마나 적극적으로 대시하느냐는 둘째치고 인간관계의 시작은 상대에 대한 배려와 관심에서 비롯됩니다. 서로의 감정을 알아차리고 그것을 어떻게 다루고 어떻게 소통하느냐에 따라 아름다운 관계로 발전할 수도 있고 아쉽게 스쳐 지나가는 인연으로 남을 수도 있습니다. 부디 이 글을 읽으시는 중년의 시청자분들께서 혹시 마음에 두고 계신 분이 있다면 조금 더 섬세하게 상대의 언어와 행동을 살펴봐 주시길 바라며 동시에 자신이 보내는 신호 역시 진심 어린 태도로 전달해 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더 많은 분들이 이 영상을 접하고 또 저희가 더욱 다채로운 주제를 다룰 수 있는 동기가 됩니다. 긴 시간 동안 시청해주시고 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중년의 두근거림 그리고 더 깊이 있는 심리와 사랑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해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언제든 사연이나 궁금증이 있다면 자유롭게 남겨주십시오. 여러분의 이야기와 경험을 함께 나누며 서로에게 도움이 되고 위로가 되는 시간으로 만들어가고 싶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저의 문몽밀약 채널은 언제나 변함없이 여러분 곁에서 진솔하고 따뜻한 이야기를 전해드리겠습니다.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사실 인생의 어느 단계에 이르든 가슴 뛰는 사랑이 찾아오면 사람은 다시 한번 청춘이 된 듯한 감정을 느끼게 마련입니다. 아침에 눈을 뜰 때부터 그 사람을 먼저 떠올리고 하루 종일 때론 바쁜 일정 속에서도 틈틈이 지금쯤 무엇을 하고 계실까 하고 궁금해하고 저녁이 되어 피곤함을 느끼면서도 그 사람과 짧게라도 통화하거나 메시지를 나누고 싶어 몸이 근질근질해지는 그 감정이야말로 우리를 살아있음을 실감하게 만드는 멋진 동기가 됩니다. 그 설렘은 반드시 청년기의 특권이 아니라 중년 이후에도 심지어 5년이 되어도 생생히 찾아올 수 있다는 점이 참으로 놀랍고 아름답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연령대가 올라갈수록 감정 표현이 쉽거나 편안해지는 건 아닙니다. 오히려 청년기에는 직선적이고 돌직구 같았던 감정 표출이 중년이나 그 이후가 되면 사방을 둘러보고 머뭇거리게 만들곤 합니다. 가족과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그들의 눈길도 무시할 수 없고 이미 한번 실패나 상처를 겪었다면 다시 시작하는 데 대한 두려움이 생기기도 합니다. 하지만 역설적으로 그런 상황 속에서도 어느 날 문득 다가온 감정은 더더욱 소중하게 느껴집니다. 다만 상대방 또한 비슷한 처지일 수 있으므로 조금은 더 조심스럽고 섬세한 방법으로 서로의 진심을 확인해야 합니다. 여성이 남성을 좋아할 때 드러나는 작은 신호들도 사실 대단히 미묘합니다. 눈을 바라볼 때 상대방에게 더 많이 집중한다든지 대화를 나누면서 나의 말을 경청하고 있어요 라는 제스처를 보내려고 고개를 살짝 기울이는 행동 혹은 겉으로는 어색해하는 듯 보이지만 오히려 이야기 중간중간에 아 그러셨군요 라든가 정말 대단하세요 같은 말로 지지와 존중을 표현한다든지 아주 사소해 보이는 장면에도 그녀의 마음은 한 올 한 올 서려 있습니다. 인간은 내가 특별히 관심 없는 대상에게는 그만큼 시간과 정성을 들이기 어렵습니다. 한두 번은 예의상 응대할 수 있겠지만 호감이 없으면 오래 이어가기는 힘듭니다. 따라서 누군가가 지속적으로 나에게 진심 어린 반응을 보이고 유머를 건네거나 사소한 부분까지 챙겨주려 애쓴다면 그것은 호감도가 이미 상승 곡선을 그리고 있다고 봐도 좋습니다. 중년기에 접어들면 어느 정도 사회적 위치나 역할이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주변에서 자신을 보는 시선에도 신경을 써야 합니다. 그것이 연애라는 특정 주제일 때는 더욱 그러합니다. 직장 동료들이나 지인들이 혹시 뒤에서 뭐라고 수군거리지 않을까? 이 나이에 이런 설렘을 표현하는 것이 우스꽝스럽게 보이진 않을까? 자녀들이 알면 어떤 반응을 보일까 하는 걱정이 꼬리를 물곤 합니다. 그렇기에 여성분들은 자신이 느끼는 호감을 대놓고 표현하기보다는 조금씩 상황을 보며 애둘러 보여주는 방식을 택합니다. 혹은 혹여나 남성분이 그런 호감을 반갑게 받아주지 않거나 부담스럽다고 느끼면 어떡하나 하는 두려움도 있기 때문이지요. 그런데도 과감히 혹은 은근하게 일상 속에서 접근한다면 그것은 스스로도 이미 더 이상 참을 수 없다. 조금이라도 내 마음을 보여주고 싶다는 결심이 섰다는 의미입니다. 그렇기에 남성분이 호감을 무심코 넘긴다면 여성분은 때로는 이 사람은 나에게 전혀 관심이 없구나 하고 단념해버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 미묘한 몸짓, 잦은 연락, 가벼운 부탁, 나만을 위한 배려, 함께 시간을 보내려는 제안 등 여러 징후가 감지된다면 진지하게 고민해보시길 권합니다. 물론 상대를 아직 잘 알지 못할 때는 무작정 가까워지는 것을 경계할 수도 있지만 적어도 이분이 나에게 호감이 있는 듯한데 나도 그렇게 싫지 않다라는 마음이 든다면 작은 모임이나 차 한 잔에서부터 관계를 발전시키는 것이 가능합니다. 그 뒤에는 이야기를 나누며 서로의 가치관이나 라이프 스타일 그리고 인생의 궤적을 차근차근 공유해 나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중년 이후의 연애는 결코 겉핥기로만 진행될 수 없고 오히려 지난 세월만큼 깊이 있는 대화가 필수이기 때문입니다.
예컨대 예전에 어떤 어려움을 겪었는지, 그리고 지금은 어떤 부분에서 행복과 보람을 느끼는지, 혹은 앞으로 어떤 삶의 방향을 지향하는지에 대해 공유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서로의 매력을 발견하거나 혹은 서로 어울리지 않는 점을 인식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호감이 있다고 해서 곧바로 영원한 인연이 되는 것은 아니지만 적어도 그 출발점에서 솔직하게 대화하고 서로 존중하는 태도를 견지한다면 관계가 긍정적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큽니다. 반면 말 한마디 한마디를 숨기고 계산하며 상대가 보내는 신호를 장난 정도로 치부하거나 혹은 우월감을 느끼며 거만하게 대한다면 결국에는 좋은 인연이 될 수 없습니다. 여성분들도 중년이 되면 사람의 진정성을 꽤나 예민하게 파악하기 때문이지요. 결국 오늘 말씀드린 여러 신호는 어디까지나 여성이 마음이 움직이고 있다는 사인을 판별하기 위한 하나의 참고사항입니다. 실제로는 더욱 다양하고 복합적인 모습이 있을 수 있고 또 사람마다 그 표현이 독특할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 글을 통해 조금이라도 저분이 나에게 이런 식으로 다가오고 계셨구나 혹은 저분이 혹시 나에게 흥미가 없나 보네 하고 깨달아 불필요한 고민을 떨고 보다 건설적인 방향으로 관계를 이끌어갈 수 있다는 데 있습니다. 만약 지금 딱 누군가가 떠오른다면 혹시 그 사람이 자주 메시지를 보내는지 혹은 나와 관련된 사소한 것까지 기억해주는지 또는 내게서 해결책이나 조언을 원하는지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시길 권합니다. 그리고 그때 나도 그분이 괜찮다라는 마음이 있다면 작게라도 응답해 보세요. 고맙다 반갑다 다음에도 또 보자라는 식으로요. 그 작지만 긍정적인 반응에 상대 여성분은 더욱 안심하고 마음을 열 수도 있습니다. 반대로 전혀 마음이 없는데 상대가 자꾸 다가온다면 조금은 부드럽지만 확실한 선을 그어주는 편이 오히려 서로를 위해 좋겠습니다. 죄송하지만 지금은 그런 관계를 시작할 상황이 아니에요 라든지 저는 님께 그렇게 큰 관심이 있는 편은 아니에요 라고 분명하게 알림으로써 괜한 시간을 보내지 않도록 해주는 것이죠. 이런 과정이 서툴고 불편하게 느껴질 수도 있지만 중년이 되면 오히려 솔직하고 명료한 커뮤니케이션이 서로에게 도움이 됩니다. 모호한 태도로 상대를 헷갈리게 했다가는 더 큰 오해와 감정 소모를 불러올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나이가 들어도 사람의 마음은 늘 살아 움직이고 때론 젊은 시절보다 훨씬 더 진득하고 진솔하게 타오를 수 있습니다. 누군가를 좋아하게 된다는 것은 단순한 감정놀이가 아니라 어느 정도 인생을 살아온 뒤에 만나는 특별한 선물일 수 있습니다. 부디 이 글을 읽으시는 분들이 새로운 인연과 마주하게 되셨다면 그 기회를 두려움보다는 감사함으로 받아들이시길 바랍니다. 물론 여러 상황을 감안해야 하고 조심스러울 수도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음이 시키는 대로 한 걸음 내딛는 용기가 때로는 우리를 전혀 예상치 못한 행복으로 이끌어주기도 합니다. 우리가 어릴 때는 사랑이 전부인 시절이 있었겠지만 중년 이후에는 사랑과 현실이 섞여 있어 조금 더 노련하고도 복합적인 접근이 필요합니다. 그렇지만 그럼에도 사랑이 찾아오면 인생이 여전히 아름답고 설레는 장이 남아있음을 깨닫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이 글을 통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채널은 언제나 여러분과 함께 더 나은 삶과 더 따뜻한 인간관계를 위해 이야기 나누고자 합니다. 그러니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고 알림 설정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더욱 알차고 진솔한 콘텐츠로 찾아뵙겠습니다. 언젠가 여러분께서 저분이 나한테 이런 관심이 있었구나. 그리고 나도 그 관심을 소중히 여기며 조금씩 사랑을 키워갈 수 있게 되었다라고 회상할 수 있는 날이 오길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자랑과 행복이 가득한 하루 보내시길 바라며 긴 글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늘 건강 유의하시고 다음 영상에서 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